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은 코스닥이 0.23%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피는 0.36% 상승 마감하였어요. 어제 이 종합지수 시황 분석을 하면서 어제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죠? 이 갭자리가 있는데 이 갭자리를 이 옵션 만기 전까지 상승을 시켜놓고 누르고 갈 거냐 아니면 그 전에 메꿔놓고 갈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얘가 그런 흐름이 나오면 뭐다? 코스피는 상승할 거다. 그죠? 시장의 자금 자체가 한정이 돼 있어요. 지금은 뭐 동학개미고 뭐고 그런 게 없고 그냥 정해진 금액 안에서 최대한 물량을 돌리는 시장이에요. 뭐 카드 돌려먹기라는 개념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해진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팔아서 이 종목 사고, 이 종목 사면 저 종목 팔아야 되고, 그래야 뭐다 어느 정도 수급을 돌리면서 이 시총에 맞춰 혹은 종목 수에 맞추든 아니면 다른 종목은 다 놔두고 시총 큰 애만 건드려 버리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이었죠. 결국에는 시장은 조정을 받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었고 그 명분을 누가 신풍제약이 제대로 주는 하루였어요.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최근에 상승이 조금 나왔던 제약바이오, 특히나 백신,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주가를 누르는 그림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코스닥은 누르고 그에 반해서 뭐 전혀 그런 쪽하고는 상관이 거진 없는 코스피 위주로 상승이 좀 나온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일 하루 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지는 뭐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시간별 투자를 보더라도 어제 코스닥에서 말씀을 드렸죠.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면 뭐다? 팔기 위해서 기어 들어온다고. 그죠? 딱 그 얘기가 맞게끔 행동을 해요. 얘네들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꼭 다음날 팔기 위한 조정을 주기 위해서 전날에 꼭 많이 사더라. 지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얘네들은 우리처럼 하루하루 보고 주식을 하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내면서 조정을 주고 그 조정을 이용하면서 분명히 물량은 덜어내지만 자기네들이 원하는 종목은 뭐다? 더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순환을 돌린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이 갭자리를 메꾸는지 안 메꾸는지만 이 코스닥은 체크를 좀 해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38포인트 정도가 나오네요. 1037포인트 정도가 나오니까 1035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우리가 대응을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040에서 지지 받을 거냐 1035에서 지지 받을 거냐 그냥 그 사이 안에서는 뭐다 어찌됐든 지수는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오늘의 이 저점 자리도 뭐다 단기적으로는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일단적으로 1차적으로 한 차례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 대외적으로 악재의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1045포인트는 또 한 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면 갈 길 가는 거고 굳이 이 갭은 바로 메꿀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 못 넘기면 뭐다? 이 자리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 결국에는 이 자리를 확인하러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오늘 3313포인트까지 기존의 고점 부근까지 한번 확인을 한 자리고 자 다시 한번 조정을 받더라도 이 자리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죠. 3300포인트 이 자리를 다시 지켜주는지만 만약에 못 지킨다면 3295포인트를 또 유지하는지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뭐 특별할 건 없다. 코스닥이 올라갈 때 얘는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누를 확률은 드물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시장은 우상향으로 저는 좀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이끌어 갈 거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냥 개별적으로 종목별로만 큰 하락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인 시장은 그냥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즉 뭐 매도세 수익 상승 종목, 하락 종목으로 나눴을 때 크게 차이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종목별로 이 갭 차이가 무지하게 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이거 끌어올릴 걸 여기서 뚜드러 패가지고 메꿔가지고 지수를 또이또이 만들어 놓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고요. 자, 신풍제약이 오늘 또 하한가를 갔어요. 그러고서 또 시간에서도 종가상 나왔던 그 물량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고, 오늘 신풍제약 우선주 같은 경우는 단일가 거래라서 그런지 얘는 이 하한가를 좀 일찍 들어갔죠. 오전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신풍제약도 하한가를 들어갈 거라는 건 예정이 돼 있던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일가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오늘은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 코스닥을 끌어올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나마 이 구름대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좀 기대했더니 뭐다? 시가 자체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시가 자체를 구름대 하단에서 형성을 시켜놓고, 또 하나 어디? 기존의 저점을 만들었던, 고점을 만들었던, 박스의 모양을 만들 수 있었던 요 자리 밑에서 딱 시작을 해버리죠. 결국엔 이 자리 밑에서 시작을 하니까 위로 올라가는데 뭐다? 저항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침부터 크게 눌러놓고 크게 변동폭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뭐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혹시나 열릴까 기대를 했지만 전혀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관점에서 83,000원 위냐 아래냐를 계속 말씀드렸죠, 어제. 시가 자체가 아예 밑으로 꽂았기 때문에 내려가겠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예 신풍제약은 끝이냐? 저는 그렇게까진 보지 않아요. 뭐 누구는 설거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좀 올려야 돼요.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한 차례 올라와야 되거든요. 12만원 정도 혹은 20만원까지라도 그래야 설거지가 나와요. 찌꺼기가 제대로 묻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탈탈 털어갖고 찌꺼기가 묻어 있을 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이 차트는 제가 기존의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당장은 올라갈 자리가 안 된다. 기술적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고 한번 누를 거고 쌍바닥 찍었으니까 올라는 가지만 큰 그림은 그리기 어렵다. 어찌 됐든 요 자리를 한번 확인하러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4,000원대 요 자리를 한번 확인하러 가야 된다. 근데 그거를 빠르게 움직일 생각인 건지 6만원 초반대에서 지지를 받을 건지 지금 현재는 그런 관점이고요. 어찌 됐든 요렇게 크게 하나 저는 보고요. 여기서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 자리가 107,000원 정도가 중간값 정도가 나올 것 같고, 여기에서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132,000원, 여기에서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79,000원 부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어디? 65,800원 정도가 나오죠. 그럼 내일 이 65,000원대, 즉 65,000원 요 자리 위에서 시가가 형성을 할 거냐, 혹은 이 자리를 지지를 할 거냐. 지지를 한다면 많이 밀리더라도 6만원 부근에서 안착을 할 거고, 결국에는 이 구름대를 안에서 돌파하기보다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하향 돌파할 거예요. 대신 그거를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평선을
지지 삼아서 밑에서 움직일 거냐, 그게 아니면 이평선을 한번 깨고 결국에는 어디 이 밑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살포시 만들어주고 다시 올라올 거냐예요. 저는 이 자리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확인할 것 같아요. 55,000원이네요 54,500원이 아니라 55,000원 부근. 네, 대충 이렇게 잡을게요. 요 기준으로 저는 바라봐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오늘 그래도 69,000원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을 줄 알았더니 그냥 밀어버렸거든요. 결국에는 하한가로 박았다라는 건 여기서 이 짧은 구간을 조금 더 누르기 위함으로 오늘 하한가를 갔을지, 아니면 내일 시가 자체를 62,000원 밑에서 형성을 시킨 다음에 6만원에서 단기적으로 지지하는 형상을 좀 만들어주고 거기서 살포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 차례 누르면서 결국에는 55,000원에서 56,000원 사이까지 한 번은 더 눌렀다가 뭐다? 자리를 잡고 올라올 확률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봐요. 예전부터 계속 저 자리가 눈에 띄었고 걸렸던 자리라. 왜냐면 기존에 여기서 밑꼬리를 달고 강하게 올라왔던 자리가 여기를 찍은 자리긴 맞아요. 여기를 찍은 자리인데, 그리고 나서 주가를 올리고 나서 이 자리를 한 번도 확인 안 했거든요. 이 자리에 대해서 지지를 어느 정도 받아줄 줄 알았는데 그런 자리도 안 나왔고, 그렇다면 이 자리에 대해서는 한 번은 확인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럼 라운드 피겨값으로 현재 자리에서는 64,000원에서 65,000원대가 1차 확인이 될 거냐, 그럼 내일 시가가 어디냐가 중요하겠죠. 이 자리 확인이 안 된다면 결국엔 뭐다? 6만원 부근까지는 61,000원에서 6만원 부근까지가 그 다음인 거고, 그 다음이 어디? 56,000원에서 55,000원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물을 타든 혹은 내가 이 종목을 신규 매수로 째리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세 가지 자리대가 가장 지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될 수 있는 자리대다. 즉 62,000원 정도에서 만약에 시가가 형성이 된다면 위로 올라갈 때 64,000원에서 65,000원을 넘어서는지를 체크하시고 안착하면 그때 올라가는 불타기를 하셔도 늦지 않다. 그게 아니라면 아예 눌려서 61,000원에서 6만원을 지지하는지 이해되시죠? 아니면 55,000원 부근까지 이 자리를 한 번은 장중에 확인할 수도 있는 확률은 분명히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어제 들어왔던 물량을 오늘 다 털었거든요. 그것도 굳이 눌러서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강하게도 안 나왔어요. 5%도 안 나왔어요, 반등이. 그러면 예전에 똑같은 흐름으로 나왔던 게 종근당이었죠. 종근당 바이오를 볼게요. 종근당 바이오가 좀 더 강했으니까. 종근당 바이오를 보면 요때 이렇게 나오고 나서 임상 실패를 하고 나서 얘도 시가 23%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20%, 3% 정도 상승을 하고 결국에는 하한가까지는 안 갔지만 마무리를 상승했던 걸 다 반납시키고 결국에는 2평 그 다음 지지 라인까지 한 차례 더 밀었단 말이에요. 밀었단 말이에요. 그럼 신풍제약도 지금 당장은 올릴 생각이 전혀 없는 그림이에요. 대신 단기적인 수급은 분명히 나간 흐름이지만 기존의 큰 흐름에서 들어왔던 수급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얘네들도 빠져나가려면 지금의 자리에서 물량을 조금 더 태워서 평단가를 낮추든 뭘 어쩌고 저쩌고 하고, 결론적인 거는 크게 보는 관점은 저는 이 큰 박스로 보는 거고, 여기 중간값을 볼 수 있는 이 10만원대 요 자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 105,000원 부근까지 10만원에서 105,000원 부근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 더 올라온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봐요. 대신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왜? 원하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오래 걸릴 거라고 보여져요. 혹여나 그게 아니라 내일 빠르게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양봉으로 메꿔주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어찌됐든 이 구름대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빠른 시일 안에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가는 한번 누르면서 어디 55,000원 혹은 56,000원까지는 한 번 더 누를 확률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하한가까지 간 거 보면 내일 시가를 61,000원 밑에서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올라가지 말라고. 결국엔 손절할 놈들 다 털고 나가라. 라고 모양을 만들지 않을까 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뭐 제 내피설도 들어가겠죠. 왜냐면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서 시가를 형성할지는 뭐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근데 61,000원 밑에서 할 수 있는 글쎄요, 64,000원 5,000원에서 하고 61,000원까지 밀 수도 있고 좀 반반이에요. 61,000원 밑에서 시가를 형성한다면 결국엔 55,000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고, 65,000원 부근 혹은 64,000원 부근에서 시가 형성을 한다면 뭐다? 못해도 61,000원에서 6만원 부근까지는 열려 있는 자리다라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신풍제약이 흐르면서 차바이오텍도 같이 눌렸어요. 그러면서 거래가 좀 빵 하고 터졌죠.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수익 실현의 물량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죠? 나오는 그림이 나타났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관점은 이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 강하게 쏟아냈고 주봉으로 들어와서는 얘가 이 뭐라 그럴까요? 오랜 시간 박스권을 거쳤던 자리예요. 그 자리를 강하게 뚫었고, 여기에 대해서 고점을 최근에 확인하고 눌린 자리지만 장기간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고요. 그럼 다시 월봉으로 돌아와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현재 자리가 이 구름대 위에서 지지받는다라는 거죠. 네이처셀하고는 확연히 다른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죠. 뭐 상승률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이 위로 올라와서 구름대 위에서 한 차례 단기적으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면, 지금의 자리에서 1차적인 고점 부근까지 향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이 고점을 찍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죠? 아직은 이 자리를 완벽하게 확인한 자리는 아니다. 이 자리까지 올라가다가 부담감에 매물이 출현했다라는 거고, 또 오늘 시장이 제약바이오 위주로 주가를 누르면서 코스닥 지수를 눌렀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제가 보는 관점은 현재의 자리에서 5일선을 타고 가면서 혹은 11선을 지지받으면서 앞차기 차트가 나온 자리거든요. 무슨 소리냐? 계속 우상향했던 자리예요. 고점을 뭐하면서 높여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주가를 한 차례 눌렀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의 위주로는 길게 봤을 땐 25,300원이겠지만 짧은 구간으로 봤을 때는 26,500원만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매물을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당분간 이 안에서 박스권을 치면서 또 한 차례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아니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 자리를 메꾸는 자리가 나타날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뭐 여전한 앞차기 차트의 모양을 이어갈 거냐, 이 위로 다시 올려다 놓고 이 확률대로 올라갈 거냐. 그게 아니라면 당분간은 이 박스권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려고 모양을 잡을 거냐 라는 기준으로 저는 좀 바라볼 수 있는 차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백이라는 종목이죠. 상한가를 가고 나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가능한 자리인데 주가를 눌러버렸거든요. 그러면 쉽게 보면 강하게 상승해주고 파동이 A가 나오고 B가 나왔다가 이제 C가 나오는 자리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저는 A가 나오고 B가 한 차례 위로 올려다 놓은 다음에 C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어거지로 눌렀다. 오늘의
종가가 최저가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열려있는 자리는 분명히 이 밑에까지 열려는 있는 자리예요. 어디? 44,000원 부근까지는 이 종목이 열려있는 자리가 생겼지만 그 위에 어찌됐든 기존의 고점이라는 매물이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길게 보더라도 44,000원인 거고 그 위로 45,800원, 46,000원대죠. 즉 46,000원대만 단기적으로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찌됐든 이제 C파가 오늘로 마지막이냐 아니면 파동을 한 번 더 만들어 놓고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다가 주가를 다시 한번 레벨업 시킬 거냐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종목은 굳이 오랜 시간 고점을 만들어 놓고 횡보했던 이 자리를 굳이 넘긴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고점을 살짝 넘겨놓고 돌파한 것처럼 해놓고 돌파 매매가 실패하는 그림으로 만들어진 차트의 모양도 아니에요. 즉 고점을 대비해서 상승을 많이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점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턴 자리라고 본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이 마무리되냐 라고는 보기 어려운 차트의 그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인 거고, 분봉상에 들어오서도 아직 이 구름대 위에서 버티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여나 좀 더 밀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000원인 거고, 웬만하면 이 구름대 안에서 단기적으로는 물량 이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다가 결국엔 이 위로 올라타고 또 한 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만들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도 오늘 또 강하게 눌렸죠. 어제 시간에부터 눌렸죠. 신풍제약이 눌리면서 얘도 같이 눌렸고, 반등이 나왔지만 이 거래량 대비해서 요 자리를 못 뚫었다라는 거죠. 결국엔 또 이 자리 안에 가둬놓은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 버렸고, 그죠? 만들어 버렸어요. 이 자리 안에 이 자리 안으로 들어온 자리가 됐고요. 자, 어찌 됐든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84,000원을 이탈하느냐 안 하냐를 체크해야 될 자리인 거고, 그 밑으로는 다시 한번 열려있는 자리는 78,000원까지는 열려는 있지만 이 자리까지는 굳이 글쎄 내려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많이 밀리더라도 82,000원대거든요. 얘가 많이 밀리게 된다면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굳이 강하게 상승을 뽑아놓고 시간에서 민 다음에 시가 자체를 낮게끔 형성하게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털어내는 그림을 만들어 놨는데, 주봉과 월봉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월봉상에는 현재 구름대 안에 안착된 상황이죠. 그렇다면 현재 자리에서 위에 대한 고점은 98,5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 밑에 있는 저점은 77,500원까지 열린 자리예요. 현재 자리에서. 그러면 98,500원은 기존의 고점의 위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97,000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는 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그림이고요. 주봉상에서도 이 구름대를 지지받아서 슈팅이 한번 나왔고, 여기서 한 차례 눌린다 하더라도 이 구름대 위에서 지지받는 그림이 형성이 되면 또 한 차례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그럼 그런 자리까지 내려오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봉이나 분봉상에 봤을 때 강하게 올라왔던 요 자리를 굳이 이탈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되는 자리예요. 그죠? 요 자리 이 분봉상에 보더라도 밑에서 구름대 지나가면 구름대, 그러면 요 자리에서 버티는 그림만 나타나면 다시 한번 이 위로 올라탄다라는 그림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나서 추세적으로 반전이 될 수 있는 자리는 9만원 위로 올라타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지켜봐도 된다. 오늘은 시장이 조정을 주기 위한 그림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 더 눌림이 있을지언정 오늘 같은 큰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미팜 최근에 좋은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 상한가 간 날 제가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공부 영상으로 실시간 방송을 했을 때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요런 종목은 뭐다? 단기 이슈다. 다른 놈이 가기 위해서 뭐다? 이 수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단기로 수급을 주는 거다. 그 단기냐 아니냐의 기준은 어디? 여기로 잡는다 그랬죠. 16,000원대. 여기를 넘어서 지지를 한다면 조금 더 꾸준함을 나타낼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다? 단기적인 이슈다.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는 13,000원이에요 13,000원을 종가상 이탈하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 거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 됐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15,000원대에서 16,000원대를 또 한 번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해되시죠?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이탈을 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결국에는 이 종목은 강한 종목이라기보다는 그냥 평균적인 종목이다. 무슨 말이냐? 현재 차트 자체가 역배열이기 때문에 얘가 다시 한번 쫙 뽑아내면서 강한 상승을 하기 위한 이 재료의 크기가 크지 않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2평, 이 밑에서 버티는 그림보다는 위에서 버티는 자리가 뭐다? 2평을 바닥에서 역배열인 2평을 끌어올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근데 현재의 그림은 아직은 그러기에는 버거운 차트의 모양이에요. 약간은 버거운 차트의 모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13,000원, 많이 길게 잡아도 12,500원이에요. 12,5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의 기준인 거고,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다시 한번 이 15,000원에서 16,000원대까지는 한 차례 더 도전을 하는 그림을 만들겠지만, 그러려면 뭐다? 13,000원은 꼭 지지해야 된다. 13,000원 지지하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다 운이 좋으면 17,000원대까지 한 번은 더 뽑아낼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거래 터진 걸로 봐서는 이것보다 거래가 더 터져야 17,000원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15,000원대 잘 가야 16,000원 다시. 그런 관점으로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이 종목을 길게 보고 가야 될지, 짧은 관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디엠이라는 종목이고요. 잡주죠. 굉장한 잡주예요. 근데 코스피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상장 폐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회사에서 횡령 혹은 자본 잠식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상장 폐지만 피한다면 결국에는 뭐다? 주가는 한번 어찌 됐든 레벨업은 시켜야 되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이 저점 200원대를 만들어 놓고 주가를 600원대까지 300% 정도 상승을 시켜 놓고 다시 주가를 원점으로 돌려놓은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200원이 아니라 그 기존의 저점인 220원 부근에서 한 차례 지지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저점을 슬금슬금 올리는 종목이에요. 그죠? 요렇게 저점을 올렸다, 이렇게 봐야 되나? 저점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도 이 저점을 다시 올리고 있는 자리고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
이 주가의 흐름으로 본다면 요 자리를 대략적으로 기준 잡는 자리가 요 자리죠. 388원 390원 정도네요. 390원. 요 자리네요. 요 자리가 하나의 중심점의 자리예요. 이 위냐 현재 주가가 밑에냐.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주고 밑에 박스와 위에 박스가 나눠진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굳이 요 자리를 제껴놓고 요렇게 나눠진다라는 기준이면 전체적인 이 흐름을 봤을 때 뭐 각자 이평은 다르겠지만요. 현재 이 자리에서 이 이평 따먹기라고 하죠. 역배열인 차트를 한 차례 올렸다가 눌렀다가 다시 한번 올려놓고 여기서 매수 매도를 만들어 놨다가 결국에는 수급이 약해지면서 이 자리를 넘지 못하고 다시 눌린 자리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요때 도전을 했던 자리를 또 한번 여기서 도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 그리고 여기가 몇 번째? 네 번째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위로 올라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만한 거래량이 좀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왜냐? 요때 만들었던 수급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기 위한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으로 돌아와서 기존의 이 거래량으로 봤을 때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자리로 본다면 못해도 요런 자리가 되겠죠. 470원 혹은 450원 라운드 피겨값으로 따진다면 450원 정도 자리까지는 한 차례 더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에서 좀 아직 잡주지만 지금 당장 뭐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가 될 만한 차트의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340원에 대한 손절만 잡고 위로는 뭐 400원에서 450원 부분까지 열어놓고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진이라는 종목이 원정 관련이죠. 오늘 뭐 서정기전이 상한가를 갔는데 6월 25일 정도 맞나요? 그때 제가 서정기전도 한번 다뤘었죠. 종목을 다루면서 이 종목 요 자리였죠. 주가 뽑아내고 원 그리는 자리 하나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지켜볼 필요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가져왔어요. 아침부터 일찍. 그러면서 이제 뭐 한전산업, 뭐 기타 등등 따라오면서 후발주로 우진이라는 종목도 따라왔는데 얘는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에요. 뭐 시총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 호가창 자체가 얇은 종목이다. 시총이 뭐 1000단위 미치는 아니지만 호가창이 얇은 종목이고 대주주 물량도 안정적이다. 그래도 40% 정도면. 그리고 최근에 주가를 빵 띄워놓고 그대로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려놓고 요 안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오다가 이 자리 위로 시가를 형성시켜 놓으니까 주가를 오늘 한 차례 빵하고 터트린 자리거든요. 빵하고 터트렸는데 여기에 대한 거래량이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적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눌리면서 거래가 올라온 그림이다 라고 봐도 무방한 자리고요. 어찌됐든 최근에 수급을 보면 여기서 수급이 들어왔다가 기존 거 제껴놓고 여기서 나간 수급을 여기서 다시 채운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이 수급이 나간 수급인 거냐, 아니면 또 한 차례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매집의 그림이냐는 내일의 흐름을 지켜보면 된다. 어찌됐든 이 종목은 여기 8,480원만 이탈하는 그림이 안 나타나면 돼요. 종가상 혹여나 이탈하더라도 다음날 빠르게 회복만 해주는 그림이 나오면 뭐다? 결국에 이게 매집이고 또 한번 신고가를 갱신할 확률이 높다.
계속 지수가 이 제약바이오의 힘이 안 받을 때는 이 원전 관련 쪽으로 요새는 많이 밀리더라고요. 정치 테마주라기보다는 이 윤석열 씨에 대한 이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 테마주는 크게 힘이 없고 이 원전 관련주들이 그 뒤를 메꿔주는 자리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 우진 단기 고점을 찍고 눌리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윗꼬리를 지금 형성시키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또 어디예요? 여기로 확인한 거죠. 그 다음 놀란 가슴에 고점 찍고 그 다음에 거래가 확연히 줄어버리니까 요 자리를 지금 확인한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에서 많이 밀릴 수 있는 자리는 8,300원 8,30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자리긴 하지만 이건 월봉의 기준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주봉상에 봤을 때 열려있는 자리는 8,950원 정도, 8,900원까지는 열려있다. 8,900원 8,900원이면 요 자리네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8,900원인데 너무 짧고 이 후가창이 얇기 때문에 저는 8,500원까지만 좀 열어놓고 이 종목 대응하셔도 된다. 혹시나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물렸다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렸다면 8,500원까지만 열어놓고 대응해라. 웬만하면 9,000원을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8,800원, 9,000원이라기보다는 웬만하면 9,000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모르니까요. 시장 여건이라는 거. 8,800원은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손절은 8,500원만 8,500원 기준으로 손절은 잡아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뭐 오늘 서정기전 상을 갖고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또 상승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시간에서 저는 이제 팔고 나왔어요.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고 부담스러운 자리라 이제 신고가를 넘어갔기 때문에 얘도 조금 더 상승할 기운은 분명히 있겠죠. 이 위에서 뭐다?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준다면 못해도 16,700원 위에서만 계속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준다면 이래나 저래나 앞자리 2는 한번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진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여나 공부방, 리딩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릴게요.